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가구소고 마케는 실제 출퇴근길을 운행하며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저는 기아의 신형 셀토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셀토스의 가장 큰 핵심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아쉽게도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가솔린 사양입니다. 정확한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이며 여기에 모든 옵션이 다 넣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금액은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모든 구매자분들이 풀옵션을 구매를 하시진 않기 때문에 무조건 셀토스는 3,500만 원 이상이다, 이건 아니에요.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풀옵션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신형 가솔린 셀토스를 약 일주일 동안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출퇴근할 때도 쓰고, 또 이제 이번 주는 또 희한하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막 행사장이라든지 여기저기를 다닐 때 이 신형 셀토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일단 소형급 B 세그먼트 중에서는 나름 탈만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은 보통 차량의 세그먼트가 작아질수록 좀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불편한 요소가 뭐냐면 시끄러워요. 정숙성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이 조금 불편합니다. 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작은 차량일수록 엔진이 작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출력 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은 세그먼트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좀 협소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신형 셀토스에서 가장 좀 체감이 됐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1번과 2번, 그러니까 실내 MBH 승차감입니다. 물론 신형 셀토스가 기존 2025 연식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약 24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거 신형으로 바뀌면서 약 24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 값어치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요즘 신차들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차량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격이 높은 거를 어디서 때우냐면은 옵션이나 기능 이런 거에서 때우거든요. 가령 뭐 작은 세그먼트인데 고급 옵션인 뭐 HUD라든지 뭐 마사지 시트라든지 뭐 별의별 걸 다 넣어가지고 실제적인 차량의 퀄리티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또 비싸기 때문에 이 차량 가격 접근성이 가장 좋은 차량들의 장점이 희석돼서 그게 또 약간 단점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형 셀토스를 타고 다니면은 소형을 탄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KGM의 토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사양. 걔는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출고를 하다 보니까 쌍용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토레스인데, 토레스를 타다가 신형 셀토스를 타잖아요. 크게 체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약간 위급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고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윗급보다 더 좋아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은 과거에 B 세그먼트와 뭐 준준형이라든지 중형 세그먼트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2뼘 정도가 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신형 셀토스 같은 경우는 준준형 SUV하고 비교했을 때 2뼘에서 1뼘 정도 그 격차가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저는 소형 SUV 안 좋아합니다. 너무 불편하거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소형 SUV를 그닥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신형 셀토스는 그냥 계속 타고 다녀도 불편한 항목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세그먼트인데 가격이 높아진 건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차는 작아야 되는데 성능이라든지 내가 실제로 타고 다녔을 때 스트레스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소형이지만 약간의 고급화를 노린 그런 차량들이 별로 없는데, 신형 셀토스는 그 틈새 공략을 잘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B 세그먼트는 가성비로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신형 셀토스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싸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약간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아주 무리 없이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게 주행을 해주면서도 약간 크랙이라든지 약간의 포트홀이 있는 구간에서도 나름 컴포트하게 대응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호가 걸려서 이제 정차를 해야 되는데,
깜빡이 소리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운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기아의 전기차인 EV5에 선 도입이 되었었던 무슨 심포니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게 내연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차량이 바로 셀토스입니다. 그래서 깜빡이 소리도 바뀌었고 또 웰컴 사운드, 굿바이 사운드도 바뀌었거든요. 또 마침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파킹 누르고 이렇게 동 이런 것들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잠깐 꺼볼게요, 시동을. 다시 켜볼게요. 킬 땐 안 나오네. 아무튼 이러한 사운드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신차 느낌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신형 셀토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 하이브리드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주행거리 얼마세요? 했을 때 막 만 얼마인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비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처럼 친환경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뭐 진짜 뭐 얼마 타지도 않아. 그런 분들에겐 사실 메리트가 크지 않죠. 그래서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간의 가격 차이는 평균적으로 38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0만 원을 더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연비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신형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최고 복합 연비가 리터당 19.5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약간의 정숙성이라든지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 약간의 좋아지는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솔직히 요즘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가솔린,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 특화 콘텐츠가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예민하신 분이 아니면은 크게 체감을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차량을 유지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주행거리가 연간 2만 킬로 이하이신 분들은 가솔린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차를 얼마나 탈 거냐, 그러니까 몇 년 탈 거야 했을 때 뭐 잠깐 타고 바꾸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격이 저렴한 가솔린이 좋겠죠.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탈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좋습니다. 왜냐면 유리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니까요. 오늘은 제가 갑자기 좀 장거리를 와가지고 톨게이트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여기는 노면이 아주 안 좋죠. 지금 약간 오프로드 느낌인데 이럴 때에도 소형급 입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노면의 피드백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불편하지 않게 서포트를 해줍니다. 어머, 전방에 노을이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 되게 땡그랗고 예쁘다. 이게 화면에 보일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도 이 예쁜 풍경을 공유하고 싶네요. 그리고 신형 셀토스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급 내에서 바이브로 시트라고 해가지고 음악을 틀었을 때 그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이 시트가 동동동 됩니다. 잠깐 틀어볼게요. 설정, 차량, 시트에 들어가면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꺼놨거든요. 하지만 음악을 위해서 잠깐 켜보겠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진동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방금 전까지 이제 바이브로 시트가 이게 진동이 작동이 돼가지고 음악 비트에 맞춰서 막 둥두루당당 둥두루당당 했는데 이게 왜 제가 불편하다라고 느꼈냐면은 GM 차들 중에서 운전자 주의 경고라든지 아니면은 주차를 했을 때 후측방 충돌 경고, 이거를 사운드로도 해주지만 진동으로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트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측방에 차가 갑자기 와, 그러면 막 빙빙빙 하면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느낌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나는 잘 운전하고 있고 차선도 안 넘어가고 있고 전방 주시도 하고 있고 심지어 되게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계속 얘가 막 빙빙빙빙, 이 사운드 시트가 빙빙빙빙 하다 보니까 너무 거슬려요. 너무 거슬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꺼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신차가 나오면은 뭐 신규 기능, 신규 옵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최대한 누려보고 최대한 느껴서 그 후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근데 이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는 제가 거의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손꼽을 정도로 신규 옵션인데 이건 좀 그닥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옵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본편 시승기 때 왜 안 만들었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을 화면에서 보여드리기도 조금 힘들고 또 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셀토스의 가장 궁금하실 만한 연비,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정말 아쉽게도 얘가 지금 옵션으로 4륜구동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4륜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자동차가 4륜구동을 가져가게 되면은 연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4륜구동에 또 최고 인치수인 19인치에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어. 옵션도 이제 뭐 0g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풀옵션 사양에 19인치 휠에 AWD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타고 다녔을 때의 연비가 현재 리터당 11.7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4륜구동을 채택한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연비가 막 안 나오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야 이거 연비 진짜 잘 나온다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중간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통을 가득 채웠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500km 후반대가 나옵니다. 요즘 신차들하고 비교하면은 평이한 수치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신형 셀토스에서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가 매뉴얼 모드가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는 보통 이제 말뚝 기어라고 부르는 그 기어를 매뉴얼 모드 딱 했을 때 내가 뭐 1단 가고 2단 가고 3단 가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칼럼식 기어 시프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모드 진입은 한번 이렇게 길게 당기면은 매뉴얼 모드로 진입이 되거든요. 이 클러스터에 M이라고 뜨죠. 그리고 변속기는 자동 8단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기어는 현재 지금 8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RPM 봐가면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다운 시프트 하게 되면은 RPM 조금 더 높게 가져가죠. 한 번 더 다운 시프트. 이 정도 속도에서 6단 정도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엔진 회전 질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비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세팅값이 들어가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에코 모드라서 그래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또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말이 또 달라지긴 합니다. 보통의 차량들이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이 되면은 약간의 세팅값이 변하는데 그냥 데일리로 타고 다니기에 보급적인 차량들은 그 편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신형 셀토스 가솔린은 한 번 더 다운 시프트, 지금 5단이거든요. 한 번 더 다운 시프트, 지금 4단입니다. 굳이 고단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고속주행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엔진 회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약간 세팅이 다른 비슷한 세그먼트하고 비교하면 좀 더 차이를 뒀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요즘 막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바꾸고 막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뭐 기어 바꿔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명목적으로 형식상 있는 것 같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D 드라이브로 많이 놓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진 점이 있다면은 바로 윈드실드 타입의 HUD입니다. 기존 셀토스에도 HUD가 있긴 했었는데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시동을 켜잖아요. 그럼 요 대시보드 앞쪽에서 슝 하고 유리가 뿅 나와요. 뭔가 약간 트랜스포머 같기도 한데 멋지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유리에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정보가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방식의 옵션이기 때문에 조금 그랬죠. 근데 신형은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동일하게 윈드실드 타입의 HU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직선인지 아니면 실선인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고 곡선로 구간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ADAS를 실행시켰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의 차들의 정보라든지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내비를 찍었을 경우엔 간단한 길 찾기까지 도와주고 있어서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후측방 경고 이런 것들도 HUD에 싹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의 퀄리티만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윗급을 상회할 수준입니다. 진짜 윗급에 들어가는 옵션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했을 때에도 이렇게 핸들을 계속해서 안 잡으면은 핸들을 잡으시오라고 경고 문구가 뜨잖아요. 이것도 그립 감지 시스템입니다.
보통 소형급에 그립감지 안 넣어줘요. 왜냐면 이게 더 옵션 항목상으로 비싸니까. 근데 신형 셀토스는 윗급에 들어가는 옵션을 그대로 넣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뭐 가성비로 타시는 분들도 옵션 잘 짜맞추면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신형 셀토스는 좀 옵션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옵션의 값어치를 그래도 꽤 잘 해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만큼 비싸다. 모든 만물이 그렇죠. 자동차도 언제까지나 물건이잖아요. 물론 보관용 상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비싼 것들을 자세히 느껴보면은 그래도 좀 저렴한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르긴 다르다 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구형 셀토스하고 비교했을 때 2열의 승차감이라든지 2열을 탔을 때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물론 플랫폼 변경이 되고 차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넓어진 휠베이스에 따른 실내 공간의 이점도 있어요. 근데 주행을 하면서 느꼈을 때에도, 물론 얘는 또 AWD 4륜 구동이 들어가 있어서 2열 현가 장치가 멀티링크긴 합니다. 토션별은 아직 안 타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셀토스를 한정했을 때 2열의 승차감도 과거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타더라도 막 내리고 싶다 이 정도로 불편함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고속으로 계속 주행을 하면은 얘가 소형이긴 소형이구나 라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지 윗급보다 좋다는 아니에요. 윗급이 더 편안하고 윗급이 더 좋습니다. 요거는 팩트예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서브 카메라가 좀 기분이 안 좋은지 계속 꺼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저도 물러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